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집권 이전 차인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방선거도 4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의도 이런 변화의 시대에 맞게 운영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 현안과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군산과 익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 발전과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도의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병원연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의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미 있고 성과라고 본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연초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도민의 민생 안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과 연계를 강화한 것이고 국회와 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군산항 준설, 새만금 조기 개발, 지역 재정 특례, 새만금 공항 활주로 등 핵심 현안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항의 준설 문제는 100%에서 100%를 준설해야 되는데 거의 15%에서 20%만 준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서 국회도 가고 정부도 찾아갔고, 그 다음 새만금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2,500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3,200m로 하기로 정부와 또 국회를 찾아가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미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북에 정말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북에 있는 새만금은 34년 동안 미완성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원 정수 확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심도 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또 교육청에 있는 직원을 연계하는 부분도 이렇게 인사를 새롭게 바꿨다는 사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병원연에는 우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26년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의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는 도의의 도민 중심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견제 협력 균형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 기반을 단단히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의정 역량을 집중해서 도시계획, 투자 환경 개선, 자동차, 농생명 등 주력 산업의 신기술 전환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아리백 기반 인프라 구축도 촘촘히 지원해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의회 스스로도 변하겠습니다. 조직권, 예산권의 독립을 통해 일하는 의회,
체계를 만들고 정책 지원 역량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플랫폼 확대에 도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을 맡은 지 2년 차가 돼서 여러 가지 핵심 국정 과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이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이래서 이제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방 정부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올해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차원에서도 이 지방 균형 발전, 특히 전북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전북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가 전북이 수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광역 협력을 위해 거버넌스를 도모하고 있고요. 도민 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급 3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산, 경남, 전남, 광주, 대전, 충남이 이렇게 해서 20조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3특은 어떻게 할 것이냐. 3특은 어디하고 합병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정부의 그런 부분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김민석 총리께서 전주에 오셨는데요. 5극이라는 것은 20조를 주기로 했는데 3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네. 했더만 3특도 정부에서 그 부분을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기다리고 받는 대상이 아니고 전북이 직접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도록 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 도의 차원에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입지랄지 이런 것이 중요하게 대두가 될 텐데요. 도의 차원에서 이제 이 부지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의의 어떤 활동 방향이랄까? 이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2의 지방 이전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14개 시군에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네. 그 부분은 뭐 도의장으로 사실 드릴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고 네. 이것을 어떻게 전북으로 갖고 오냐 그 부분을 정부와 국회와 협력을 해서 제2의 협력 부분을 해서 전북이 바꿀 수 있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도의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그렇게 주장한 배경과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안정적인 부분은 전력 공급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을 대응할 수 있는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망이죠. 송전망 그걸 건설해야 되는데 국민적인 저항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용인 반도체 산업의 산업 단지가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하는
그게 이유입니다. 특히 용인 4기가와트 이상 전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용선 공급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리백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가능성이 제일로 높은 것이 새만금입니다. 연구는 수도권에서 하고 생산 전력은 새만금에서 수행하는 이완화 전략이 국가 경쟁력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상 새만금이 용인보다는 훨씬 낫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최근에 출판 기념일을 가졌습니다. 책 제목이 소년 대항을 품다인데요. 소년 대항을 품다라고는 상당히 웅대한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말처럼 소년은 항상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상징성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년의 마음으로 군산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양을 품다는 군산의 미래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한 군산의 미래를 책 속에 담았습니다. 먼저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희망 고문을 하는 미완 국책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고군산 관광산업, 조력발전소 건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군산 시민의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감을 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 34년, 4, 5년 동안 이렇게 되는 사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당진하고 선진이라는 데가 거의 저희가 1991년도에 그 새만금을 맡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런 그 지역도 거의 발전을 다 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비하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정말 국제도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새만금은 정말 전북 도민회 하는 사람으로서 전북 특별자치도 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만 평이라는 국제산업단지 수출 기업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리백 산단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수출 기업을 통해 군산항이 활성화가 되고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새만금 사업에 따라 군산 어업 규제가 너무나 심합니다. 옛날에 어민들이 해망동에서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업 규제로 인해서 군산의 어선들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규제가 너무나 좀 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산의 발전 하나의 그 동력이 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바다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도를 보니까 하나의 해양수산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군산시가 정책을 만들고 전북 특별자치도가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군산이 다시 어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소년 대양을 품다라는 책 제목은 소년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본 바다를 통해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담은
책입니다. 네, 군산의 희망은 역시 해양과 수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책 같습니다. 네. 자, 군산 그 현대중업 군산 조선소죠. 이 사업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 정치권이 이 선거 때만 되면 완전 가동, 예. 선박을 만드는, 건조하는 그런 군산 조선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소년이 그 대항을 품듯이 예. 이 군산 조선업의 어떤 정상화, 그리고 이 지속적인 어떤 그 성장하는 그런 조선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군산 현대 중국업은 지난 2010년 군산 시민은 물론 도민들이 엄청난 기대와 한호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성장을 거듭했고 전북과 군산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수주 실패로 2017년도 활동을 중단한 이후 2022년 블록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건조는 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산 조선업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화 단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상설, 건조, 해위 민간 수주 의존에서 벗어나야 되고 고부가치성이 있는 특수 목적선 건조와 공공선박, MRO 건조 기조로 거듭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MRO 건조 분야는 2025년 350억 1,000달러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2030년까지 509억 4천만 달러가 예약될 정도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군산시는 시설 면에서도 대형 조선소가 있고요. 도크, 부도, 인프라가 존재하고 기술적으로도 현대중공업이 대형 상선 건조한 경험과 기술력이 군산은 풍부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서해가 있고 중국과 동남아를 연결할 수 있는 해상 요충 지역입니다. 특수 목적선 관광석이나 군함과 같은 MRO 건조가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산시는 특수 목적선 등 꼭 필요한 배를 만드는 도시화, 유지, 보수, 수리, 성능 개선 등 MRO 사업을 통해 선박 재탄생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 목적선 MRO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국가 전략 도시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의회와 관련된 현안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의원 정수 확대, 이거 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강원도랄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인구는 많은데 도의원 수는 적다. 의원 정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의원 정수가 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의장 나오면서 공약 사업도 그 부분이었습니다. 전남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한 5, 6만 정도밖에 적은데 네. 의원 정수는 거기는 61명입니다. 우리는 40명이고요. 강원도보다는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데도 강원도가 의원 수가 많습니다. 그 대신 전북은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17개 시도 광역 의원 중에서 아주 넓은 도시가 전북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을 만들려고 하면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의원 정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넓은 농촌이나 어촌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정부와 국회에 2024년부터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익산, 군산, 부안 그 정도는 그 부분이 이렇게 행안위에서 지금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하셔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그것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조속히 바로잡으라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 의회는 앞으로 6월 지방선거 때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을 해야 예, 이게 될 그렇습니다. 수가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과연 도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을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북에 계신 국회의원님도 그걸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의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군산과 익산 시민을 비롯한 이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지금 큰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산업 전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극복할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도민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6년은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세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순풍을 탈 것이냐, 역풍으로 거스릴 것이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도의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승우 도의 의장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승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의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